전 세계를 돌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MB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낌없이 퍼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베스트 정유회사의 경우에 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매입했는데요. 이제 그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가져오지 못할 정유공장 매입에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털어놓고 99%의 손해를 보고 되파는 것도 모자라서 각종 비용까지 정산하고 나면 추가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사 못하는 이도 있었나 싶습니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사업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책임한 간만 믿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2조 원이 본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또한 모든 비리가 전 현직 인사들로 통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 혈세 낭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제 2년 6개월 만에 출소한 MB 정권의 실세였던 왕차관 박영준 씨는 그가 주도한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의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짜리를 2조 원씩 퍼주고 사는데 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74%도 지금 당장 사상 최악의 국부 유출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부 유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답은 국정조사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이 어떻게 건네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들이 자행되었기에 2조 원이 낭비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국방부가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적폐가 드러난 병영 내 폭력 문화를 혁신하겠다면서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가져다가 대충 16만 냈고요. 정작 요긴한 대책은 턱없이 미흡할 뿐 아니라 방향 설정마저도 잘못되어 있어서 국방부의 현재의 혁신안은 공연불에 불과해 보입니다. 일단 군 사법체계 개선안이 거의 없습니다.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그대로 둔 점은 군대 내의 폭력 문화를 척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시인한 셈입니다. 또한 병영 내 성범죄나 반인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군 사법체계가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합니다.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시행계획도 빠진 채 재탕, 삼탕의 군인복무기본법을 병영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추진하려는 얼빠진 행동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인권이나 병영 내의 각종 사고보다도 지휘관의 권한을 지키기에 더욱 골몰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을 용사라는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병사 계급 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것도 우스운데 계급을 일원화하겠다니 계급 사회인 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편없는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이러한 혁신안으로 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군 당국의 비겁한 행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영문화혁신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습의 대물림을 끊어야 하는 이러한 큰 일입니다. 그런 만큼 군 사법제도 개혁과 옴부즈맨 도입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군 당국은 더 이상 눈가림용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요. 병영문화를 혁신하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삼성 SDS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서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번 상장이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그룹 내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헐값 인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라는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S라는 회사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사세를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회사가 커졌다는 비판과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7조 원대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정의,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을 우리가 용인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 그리고 탈법을 자행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과 유병헌법이 만들어졌듯이 이번 경우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가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책임 있는 처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이라든지 또는 부당 이익의 자진 납세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는 전태일 열사 44주기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울부짖음이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면서 지난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서울 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과 탄식에 가슴 아프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것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적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리해고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 오전 현안브리핑 마치겠습니다.